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쯤이죠. 1시 정도에는 그래도 장중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헝다그룹이 23일이죠.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달러채 이자를 지급했다는 뉴스에 우리 시장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게임주, 특히 메타버스를 연관지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었고요. 오늘은 또 갑자기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 국방부에 공급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지주들도 골판지 가격 상승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우리 시장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실시간의 이슈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마감장까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내일 시간 맞춰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나가면서 전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약 84%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일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혼조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엔 변동성이 다소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선 다시금 또 올려 세워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변동성이 보여졌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딛고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06% 오른 3,00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에서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큽니다. 현재 0.25% 오른 99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전 중에 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56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95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현재 1,56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2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583억 원, 기관은 13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7, 8월 들어서 고점을 찍고 지난달 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ETF가 상장이 되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 것이란 풀이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메타버스 ETF 4종의 총 시가총액 규모가 1,03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하이브와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포함된 메타버스 액티브의 수익률이 현재까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1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맥스트 현재 18%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3,900원에 MP도 현재 25% 오른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전일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에서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서 발사체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현재 5% 빠진 53,300원에 비로스테크 7.75% 하락세 보여집니다. 9,410원에 AP위성은 7.49% 밀려난 14,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오름세 기록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오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지주 강세 보이죠. 신풍제지 특징주로 꼽아보았습니다. SK텔레콤은 분할로 인한 거래 중지가 앞두고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지주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포장용 제재 가격이 이르면 올 연말에 10%가량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신풍제지 현재 20%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2,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엘리온을 북미와 유럽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작 모바일 게임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도 지스타에 참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기관도 6거래일 연속 카카오게임즈에 있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11% 오른 7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애플이 폴디드 카메라 공급을 삼성전기가 아닌 LG이노텍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이노텍이 애플에 직접 공급하게 되면서 삼성전기와 함께 폴디드 줌에 대한 구동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에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59% 오른 1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지주의 상승과 카카오게임즈까지 상승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SK 하이닉스, KB금융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LNF, 아난티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W게임즈,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알체라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카카오 게임주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들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테마와 더불어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세 오늘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시장이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증시 다우지수와 더불어서 S&P 500 지수까지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저 악재로 계속해서 제기됐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러한 공급난 이슈가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지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를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움직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오늘도 역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난 이슈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악재 요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이 미국장은 지금 S&P 500 지수도 신고가 마감을 했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반응할 수 있기를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을 모아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 먼저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핫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키워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해서 안팎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를 석권한 K 콘텐츠가 정말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이슈까지 이번 주는 또 호재도 많았었지만 지수만은 좀 답답하게 이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부터 코스피가 3,000선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불안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증시 먼저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증시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릴 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와 주는 그런 상황에서 길게는 21선 정도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가더라도 3,100선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3,050선 정도 가까이 갔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적 이상의 무언가 강력한 재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3,100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매물대 이 구간 넘어가면 굉장히 좀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될 것인데 어쨌든 저 구간을 넘어가려면 지금 대외 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미국의 뭐 부채 한도라든지 중국 헝다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희석이 되려면 굉장히 좀 강력한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안들은 예전부터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뭐 돈으로 찍어 눌러서 정말 많이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수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승폭이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박스권 행보장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답은 다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실 필요도 없이 뭐 박스권 줄을 긋고 선을 긋고 해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수급적인 부분들만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수치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매도세를 지켜보시면 뭐 매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매수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뭐 잡을 수 없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런 자금들이 조금 이제 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오늘도 같은 상황인데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 때는 금융투자 물량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이게 단기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나왔다가 빠져나오고 상승이 나왔다가 빠져나오고 사실 이렇게 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뭐 급하게 포지션을 길게 잡아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관들도 외국인도 굉장히 짧게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횡보장이 그래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00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겠지만 지금 수급도 부족하고요. 발빠르게 외국인도 기관도 계속 매수를 했다 빠져나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빨리 좀 짧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에 있었던 또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여기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오늘 좀 하락했거든요. 네, 전략도 일단 짚어주시죠.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다시 시도를 했고 완전 국산이죠. 국산 그거 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사실 뭐 거의 근접했다,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실패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어제 이제 장중에 변동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어제 발사하는 날이니까 네. 아침부터 장초부터 이제 봤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근데 그때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시간이 뭐 조금 딜레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4시에 발사를 할 거다 그랬다가 5시에 최종적으로 할 거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종목도 움직임이 없어서 이거 안 가겠네 싶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일단은 그랬는데 이제 시간 외에서 뭐 상한가에 달성하는 뭐 AP 위성이 좀 상승을 강하게 했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엔진을 좀 만드는 그런 건데 어쨌든 장중 시간에서는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답은 나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발사가 된다면 사실 주식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좀 확률적으로 사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성공률이 30% 정도라고 네.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는 사실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하는 것보다 물량을 오히려 던져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상으로 한번 보자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추세적으로 전환이 조금 힘든 자리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보기에도 이 자리에서 바로 추세로 뭐 끌어올려서 쭉쭉쭉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뭐랄까요? 그
코인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 관련된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꾸역꾸역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려면 굉장히 좀 강력한 재료가 사실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조금의 뭐랄까요, 성공을 한다 그래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한 많이 가봤자 이틀, 3일 정도 가다가 이제 말 것인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연일 좀 며칠 가고 지수도 굉장히 좀 변수가 많고 박스권장이고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제 상승이 같이 나와준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미 조금 답은 나와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 제가 어제 봤을 때 내년 5월 정도였나요? 재시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말은 1년 정도는 못해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일단은 비중 축소라든지 그냥 대응하셨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지켜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매매를 사실 많이 안 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OTT라든지 콘텐츠, 엔터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가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좀 사셨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생각 외로 좀 사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네. 종목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그쵸. 어제 네. 우주항공 관련주 네. 사셨을 수도 있을 내가 것 한 같아요. 방을 노리겠다. 네. 아침부터 나는 먹고 시작할 거야. 네네. 좀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사실 테마를 쫓아가는 그런 무리한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뭐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제 경험상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 50대 50의 확률 게임이잖아요. 네. 좀 바카라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고르는 건데 이쪽이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제 좀 실망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실패를 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실패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낙폭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차트는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항공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소나기는 일시적으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리호를 보고 다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당장은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것들 짚고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콘텐츠주들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K-콘텐츠 관련주, 이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K-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존부터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게 아닐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거는 사실상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암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지만 네.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한류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컨텐츠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굉장히 좀 똑똑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좀 부각이 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되게 잘 만들거든요.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나라인데 기존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미는 아니신데 에스파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당황스럽네요. 네, 엔터주에 대해서도 계속 콘텐츠주랑 엮여서 좋게 보시는 거죠? 엔터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좋은 산업이고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랄까 차트상으로도 거의 바닥권이고 그 엔터 관련 산업을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좀 엔터 관련주들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콘서트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못
비슷하게 하더라도 일단 이런 산업들을 조금 피해가는 왜냐하면 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소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비대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묶이고 뭔가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팬 사인회도 실질적으로 네. 하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사실상 반도체라는 그런 뭐 섹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부족하거나 항상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주가가 좀 흔들림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이라는 건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 그런 회사가 생겨나면 또 밀리고 누가 막 치받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엔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색깔은 다를지언정 뭔가 경쟁과 제조업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거에 오히려 조금은 좋다. 그 돈을 좀 덜 들이고 돈을 많이 벌어내는 좀 그런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엔터 3사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뭐 하이브까지도 4사라고 하고 싶긴 한데 네네네. 가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독보적으로 아. 좀 파급력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엔터주들은 금리 인상 이슈까지 그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매년 5% 6%씩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니까요. 아미도 좋고 뭐 에스파 팬분들도 좋으니까요. 엔터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전지현 씨 주연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까지 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기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싸이월드 이야기로 넘어가 그쵸. 볼게요. 네. 네, 싸이월드가 이제 재개한다는 소식에 뭐 정말 접속자들도 전성기 시절만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재개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저는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 접속해 보셨나요? 찾아는 봤습니다. 어떻게 재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재개가 된다라고 그 부분이 이제 없죠. 포인트가 없습니다. 언제 네네. 어떻게 할 거다라는 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만 되는데 로그인만 되고 네네. 그러니까 로그인만 같은 되고 입장이시군요. 확인만 되는 거죠. 아. 아이디가 있었구나만 확인이 되는 거라 사실 굉장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 싸이월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뭐 아이러브 스크린, 세이클럽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게 1세대 메타버스라고 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꾸며놓은 방이나 뭐 음악도 깔아놓고 그쵸 방송록이나 이런 걸 쓰게 해놓으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1세대. 네, 그럴 수 있죠. 네. 일단은 2000년대에 굉장히 좀 유행했던 2030들이 굉장히 좀 잘 아실 텐데 네. 일단 1세대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이고 일단은 지금 뭐 이용자의 그 사진과 동영상을 좀 복원을 했다라는 소식에 뭐 추억적인 그런 뭐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추억을 요즘에 뭐 게임 같은 것도 조금 리마스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조금 빨리 조금 땡길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정확히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어느 시점에 좀 오픈할 거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싸이월드는 이제 없애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들의 네.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트로메드 이런 주가들 지금 싸이월드와 관련돼서 급등을 보였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싸이월드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싸이월드의 성장세 처음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은 물음표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게임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추억을 소환을 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억을 소환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그런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 그렇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성인이 됐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처음에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질을 하는 현금으로 아이템을 주고 사는 네, 도토리. 그런 것에서 이용을 쫙 할 수 있는데 과연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뭐 프리스타일의 Y나 네. 그런 것들 추억 아시죠? 돋으시죠? 네, 수치인불명. 네, 네. 수치인불명이나 그런 거 BK 러브나 네. 과연 이런 것들을 도토리를 받아서 사서 이익으로 충족이 될 것인가? 의 문제이고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좀 유행하고 그래도 굉장히 좀 파급력 돈을 쫙 좀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페이스북처럼 좀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국내가 아닌 단순히 추억팔이가 아닌 국외로 좀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못하면 잠깐 번쩍했다가 그냥 또 다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삼으셔야 된다. 물론 지금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서 일단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 NHN, 벅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따라 올라온 모습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차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대감이 좋게 작용한다는 면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뭐 메타버스나 음원이나 엔터 관련주들, OT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 실망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시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점이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IPO를 한다.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럼 뭐 12월에 상장을 할 거야. 12월에 상장을 할 거야. 그럼 상장일에 맞춰서 차트 세력들은 어느 정도 그 전에 들어가서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거든요. 일단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뭔가 확정된 게 없는데 네. 벌써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띄우시는 부분이 지금 국내에만 한정된 서비스라는 그쵸. 거 그리고 시점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그러면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랄까 포지션을 길게 잡으시는 것보단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보실 거면 완전 싸이월드로만 묶인 게 아닌 뭔가 희석될 수 있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저는 좀 그래서 음원 관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예 물려도 음원 관련은 메타버스랑도 묶여 있고 엔터 관련된 사업과도 묶여 있기 때문에 음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저기 좀 많이 있죠. OTT도 뭐 넷플릭스든 뭐든 그런 것들도 다 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금 네. BGM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음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 뭐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트로메딕보다는 차라리 음원을 좀 보시면 빠져나올 자리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힘도 지금 강력하게 좀 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음원 관련된 부분이 메타버스와 엔터까지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메타버스 진짜 요즘 이번 주에서 가장 네. 핫했던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가 정확히 뭔지 아직도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죠.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전적으로는 가공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써 있는데 네, 어려우시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네. 그 제가 영화 예전에 비트코인이든 메타버스 말씀드릴 때 예시로 뭐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스필버그 감독이 네, 저 봤어요. 네, 보셨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모르시면은 주말에 한번 영화를 보시면 근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 저는 영화를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굉장히 좀 유명한 감독인데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저도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와닿진 않았는데 네.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걸 엄청나게 잘 반영시켜서 거기에 플러스를 시킨 요인이라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지금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봤던 게 한 2년 전쯤인 것 그쵸, 같은데 2, 지금 3년 전? 시점에서 네. 보면 또 달라 달라지게 보이겠죠. 다르게 네. 느낄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 진짜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뭐 정확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R 관련해서 맥스트라는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OTT 관련돼서 이런 뭐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MP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대장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자이언트 스탑이라든지 뭐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대장이 명확히 계속적으로 대장은 아닐 겁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메타버스라는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큰 틀이에요. 굉장히 작은 틀이 아니거든요. 뭐 단순하게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를 보자라고 하면 걔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아직 뭐 거의
자리를 명확하게 잡은 것들이 없고 거의 시행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상승을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자면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해 놓으시고 정말 이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 속에서 지금은 단순하게 메타버스가 묶여서 뭐 가상 공간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음원도 하고 뭘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기술이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그 기술.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종목으로 보시는 것보단 섹터로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거의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는 굉장히 좀 크게 바뀔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 단순하게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AR, VR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력 그리고 통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쉬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뭐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OTT든 기본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 게 통신이 잘 돼야 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통신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좀 부합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또 많이 쉬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의 대장주가 아닌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네. 다음 상반기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테마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섹터 테마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연도는 OTT의 해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OT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K 콘텐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K-팝이든 K 뭐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산업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답은 사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 어디서 뒤지지 않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영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지금 상승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영상 콘텐츠나 웹툰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 관련된 부분 지금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사실 지금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선 관련해서도 계속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순하게 인맥주 말고 정책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OTT, 미디어 엔터 그리고 정책 관련주까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핫이슈 그럼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충성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경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각을 3개로 넓혀서 알아볼 텐데요. 가톨릭대학교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이제 지금은 유가가 약간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무역 수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국제 수지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국제 수지를 집계를 할 때에는 상품 수지와 뭐 서비스 수지를 나눠서 집계를 하는데 관세청에서 나오는 이제 무역 수지는 수출은 이제 운임과 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수입은 이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된 가격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수지, 그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이제 국세 수지에서 상품 수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품 수지보다는 이 흑자폭이 적거나 이제 적자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10월달 그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0월이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 수지인데요. 24억 8,800만 달러 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이제 341억 8천만 달러였고요. 수입은 366억 6,800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1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그거 대비로 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은 이제 36%나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증가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로 전환된 이유는
수입 증가율이 더 빨랐기 때문이겠죠. 예, 수입 증가율이 이제 48%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 계속 이제 흑자를 보여왔던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요. 미국, 중국, 뭐 또 동남아시아 등에 대해서는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중동 등과 같은 국가들하고는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수출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 23% 증가를 했고요. 24%가량. 그리고 이제 철강 제품은 이제 50% 증가를 했고, 석유 제품이 우리나라가 이제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분야도 이제 128%나 증가했습니다. 다분히 이제 에너지 부분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증가율을 보였고요. 선박 부분의 수출 증가율도 9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를 비롯해서 에너지 부분의 수입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원유의 수입 증가율이 이제 98%, 그리고 석유 제품이 330%, 그리고 이 석탄 부분, 석탄의 수입 증가율도 139%나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경제가 이제 점차 이제 벗어나고 있으면서 수출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수입 수요도 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입 수요 회복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돼서 소비가 회복이 돼서 수입이 증가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상품별 수입을 보시면 반도체나 그 무선 통신기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20.3%,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는 1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국내 수요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고 그런다면 사실 국내 경기에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가스, 석탄 뭐 이런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국내 수요 회복이 미치는 영향보다 이제 경기 회복에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증가하는 영향보다 외부적인 충격,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그 우려를 더 높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수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적자를 기록한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가 상승이 뭐 무역 수지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차이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라는데 물가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발표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생산자들이 구매하는 대표적인 물품들의 가격 변동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7.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과 비교해 보면 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10년 5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품목별로 보시면은 이 농림수산품 같은 가격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농산품 가격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비용이 상승이 조금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내 수요 회복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서비스 비용 상승은 아직까지 이제 제한적입니다. 거의 전월에 비교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수요 회복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은 이게 이제 비용 상승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보여서 조금 안정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그런다면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온 것이 올해 1, 4분기 정도였거든요.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발표가 될 때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10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던 2%를 넘었기 때문에 관리 목표인 2%를 넘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는 3%대의 중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관리 목표인 2%를 넘었다는 측면에서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반기 증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시장만 보셔도 지금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동성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외환 시장을 보고 있느냐라는 이슈도 이제 계속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나 돼야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지금 안도 랠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유동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떠한 실적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거나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증시에 그렇게 매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슈거든요. 이제 증시에서는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유동성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지만 이 기업의 실적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 실적까지 잘 체크해 가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경제앤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자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언택트 강연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내일 시간 맞춰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